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최근 좀 가격이 올랐죠. 자, 이게 대세 상승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속임수냐 요걸 좀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의 매도 계획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런 트윗을 했습니다. 불완이냐 불트랩이냐, 그러니까 상승장이냐 속임수냐, 이게 문제죠. 어떤 친구가 트위터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략 61%가 비관론, 39%가 낙관론이라고 합니다. 대략 6대4로 비관론이 좀 더 우세했네요. 이제 불트랩이라고 한 사람은 8,500달러까지도 비트코인을 보고 있고요. 낙관론자들은 항상 상승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근거가 중요하겠는데요. 일단 상승론자의 근거를 살펴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유효하다고, 좀 괜찮다고 생각한 그 근거들을 좀 한번 찾아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의 완화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작년 미국 12월 CPI 지표가 시장 예측은 6.5%였죠. 근데 이것보다 낮으면 시장 상승, 이게 단기입니다. 단기 상승이고요. 6.5%보다 높으면 단기 하락을 다들 예상을 했겠죠. 실제로 6.5%가 나왔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상승을 했지만 이 6.5보다 조금이라도 높았다, 6.6이나 6.7이 나왔다, 저는 단기 상승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예상대로 나왔고요. 자, 올해 첫 FOMC가 1월 31일, 2월 1일 날 개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2월 2일이죠. 새벽 4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때 얼마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냐 중요합니다. 코인뿐만 아니고 주식에도 매우 중요하죠. 자, 지난 12월 FOMC 회의록을 봤더니 한마디로 매파 고금리 정책 계속 지속할 것이다,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죠. 자, 1번 CPI는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 2번 그 금리 인상이 남았는데, 자, 말은 매파적으로 계속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베이비 스텝만 한다, 0.25%만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단기 상승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0.5%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또 다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희망사항이 담긴 추측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승 근거는 뭐냐? 채굴자 지표입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지난 4개월 동안 무지막지하게 팔았죠. 지금 영업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빨간색이 거의 피가 낭자한 그런 기간을 지난 4개월 거쳤고요. 이제 초록색이 나왔죠. 이 초록색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윌 클레멘트가 다시 얘기하죠. 해시 리본이 강세 교차로 확인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초록색이 이제 30일 지표고 이제 그 파란색이 60일 지표인데요. 쉽게 초록색이 위에 있을 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1, 2, 3, 4번 때 모두 단기 이제 검정색이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살짝 올랐죠. 자, 여기서도 이제 살짝 오르기 시작했고요. 자, 3번도 초록색이 위에 있는데 3번만큼은 예외입니다. 오히려 가격이 좀 떨어졌죠.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4번도 이제 초록색이 맞닿아서 초록색이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가격이 최근에 올랐던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중에 3번이 올랐는데 3번은 왜 안 맞았을까요? 자, 해시레이트가 이제 노란색입니다. 해시레이트는 이제 비트코인을 경쟁적으로 채굴했을 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검정색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나타냅니다.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해시레이트 떨어지면 가격도 좀 떨어지고요. 해시레이트 올라가면 가격도 좀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화살표로 나타낸 물음표 있는 구간은 해시레이트가 올라갔는데 가격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를 제가 뭐 분석을 한번 해본 거죠. 채굴 기업들 지금 운영이 매우 중단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고요. 자, 어떤 기업은 채굴기를 73% 할인된 가격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자, 미국 최대 비트코인 채굴사 상장 기업인데요. 코어 사이언티픽이 파산을 신청했죠. 정말 그 주식은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자, 인투 더 블럭에서 뭐라고 하냐? 올해 비트코인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왜냐? 자, 에너지 비용 증가했죠. 해시레이트 상승한다는 얘기는 채굴 마진, 같은 전기세 내고 얻는 비트코인이 적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당연히 손실을 보고 있죠. 이를 견디지 못한 채굴자들이 채굴 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그래서 올해 해시레이트 다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자, 해시레이트 상승은 결국 비트의 상승으로 결국에는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채굴업계 줄도산의 대출업체들이 직접 채굴에 나선다. 그 뭐 어떻게 채굴을 나서나 했더니 채굴자들에게 담보물로 잡아놓은 채굴기를 지금 직접 돌려서 얼마라도 받아내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들이 직접 이제 채굴기를 돌리려고 하는데 전기료가 저렴한 곳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채굴기까지도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까 보셨죠? 자, 저는 코스톨란이 격언이 생각이 납니다. 하락장 특별할 거 없어. 다만 헐값의 주인만 바뀔 뿐이다. 자, 지금 채굴업자들 헐값의 주인이 바뀌고 있죠. 이 얘기는 채굴업체는 줄어들 수가 있는데 채굴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몇 개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이 시장을 장악해서 소위 그 수익 밑으로 나는 단가를 계속 그냥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다 삼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10% 올랐죠. 작년 10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 오른 모습 지금 보고 있죠. 자, 콩고의 국립공원에서 수력 발전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지금 4년 동안 지난 4년간 관광 수입이 폭락했죠. 자, 돈을 벌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미국의 대마 가공업체가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진출을 했다. 자, 이 회사가 코스타리카 중남미에 있는 수력발전소의 기업 지분 80%를 인수해서 채굴한다. 자, 수력발전은 아시다시피 야간 전력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냥 한번 물이 지나가고 전기 발생하면 그대로 없어지는 건데요. 자, 이 잉여 전력, 이 잉여 에너지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놓겠다는 거죠. 중남미, 아프리카 할 거 없이 법정 화폐, 특히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이제 소위 화폐 가치 하락이 너무나 뻔하죠. 근데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다.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미래의 부가가치 창출까지도 되니 이것은 사실 약소국, 개발도상국, 자원보국들이 무조건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실제 중남미, 아프리카, 러시아, 일본,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 중국, 미국의 각주들 채굴 전쟁 벌어지고 있죠. 요건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특집으로 좀 한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단기 가격 상승으로 보고 있는 그 세 번째 이유, 달러 인덱스의 하락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상대국 통화 대비 달러, 미국의 달러의 상대적인 강도죠. 자, 지난 10월, 9월 이후로 줄곧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의 약선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 때입니다. 이미 올릴 만큼 올렸고 이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우리나라 원화에 대비했을 때 지난 10월 달에 거의 1,45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38원까지 떨어졌죠. 한 지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죠. 자, 달러가 약세라는 얘기는 주식이나 코인 등 상품 등 어떤 증권의 가격에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큰 어떤 경제 위기가 만약에 닥친다? 그러면 다시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에 대한 인덱스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미국의 주식은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미국 주식 S&P 500가 1년간 달러가 강세였죠. 그러면 주식은 약세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달러가 3개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약세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맞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는 매우 좋습니다. 자, 또 상승을 말하는 그들의 네 번째 근거, 고래들이 대량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소의 보유량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자, FTX 사태 터졌고요. 바이낸스까지 거래소 런 사태가 발생했죠. 누가 거래소를 믿습니까? 자기 개인 지갑에 다 빼놓거나 아니면 어디로 다 이제 빼놔서 중앙화된 거래소에 코인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가격이 사실 위로든 아래든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굳이 배팅을 하자면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놨기 때문에 매도가 약화되고 이게 상승 시그널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에 많다는 것은 이 총알로 다른 코인들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 시그널이죠. 둘 다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합니다.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가 1월 5일 이후에 2만 개를 샀다는 거죠. 자, 9일 기준 비트코인 보유량이 457만 개고 전체 유통량이 23.7%. 자, 올해 많이 샀습니다. 에이다라고 하는 코인 있죠. 10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지갑도 올 들어 28개나 증가를 했죠. 다 올해 샀다는 얘기입니다. 자, BAYC 지루한 원숭이 엿클럽이죠. 고래도 작년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177만 개를 샀다. 자, 이런저런 고래들이 사고 있는 게 지금 트윗으로 아니면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량 이체가 거래소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그 코인을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락 시그널로 보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이낸스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기 위해 보낸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요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동성이 부족한데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보통은 고래와 기관들은 하락장에 매집하고 상승장에 매도해서 돈을 버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까보니 실상은 고래와 기관들도 상승장에 대거 유입하고 하락장이 길어지면 이들도 항복합니다. 자, 우리와 같이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섯 번째, 상승이 어떻게 가능하냐?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증가하고 있다. 자, 요 그래프를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지금 소위 이 검정색 그래프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정확히는 USDC와 US 테더죠. 1위와 2위 스테이블 코인 시총을 합쳐놓은 겁니다. 자, 이게 이 파란색 선에 이제 닿았을 때 시총이 높아졌을 때죠. 이 빨간색 동그라미에 오면 코인 가격은 바닥입니다. 무슨 말이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시총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코인을 다 팔아버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이 밑에 바닥 파란색의 이제 초록색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시총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게 지금 이미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단기 탑이 됩니다. 이제 꼭지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이제 2022년 서머 여름에 이제 시가총액이 매우 높았죠. 스테이블 코인이 꼭지를 찍고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오는 추세죠. 자, 이게 바닥까지 다 주면 단기 꼭지, 그러니까 코인 가격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빠르면 2, 3월에도 가능하다 보고요. 아니다, 좀 늦춰진다 하면 하반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지만 한 번 정도 지금 이 라인에 닿을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져왔고요. 반면에 이제 아니다. 지금 낙관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이게 단기 반등 이후에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자, 크립토 퀀트 어떤 분이 얘기를 하죠.
기관 자금의 유입이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펀드로 주로 이제 들어오죠. 펀드 거래량 인덱스를 보니 거래량이 미미하다, 특이점 없다. 자, 그리고 펀드 보유 인덱스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은 감소했는데 가격만 조금 올랐더라. 자, OTC 거래, 이제 장외 거래를 주로 하는데요. 장외 거래도 별다른 거래 내역이 없다. 그러니까 종합했을 때 이게 지금 단기 반등이고 대세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히려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을 때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오히려 좀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침착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OI가 증가했다. 이제 미결제 약정인데요. 자, 선물에 큰 매수세가 들어왔다. 지금 40억 달러면 뭐 거의 우리 돈 5조죠. 이 돈은 사실은 상승도 가능하고요. 하락도 가능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게 현물이었다면, 스포트 비트코인, 스포트 이더리움이었다면 당연히 상승입니다. 자, 선물이기 때문에 글쎄요,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3시간 거래소에서 8,7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숏 포지션 청산, 숏 스퀴즈가 됐다는 얘기죠. 숏 스퀴즈는 이제 단기 하락을 이제 배팅을 했다가 이제 청산당하고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입니다. 자, 하지만 이 진정한 대세 상승이 되려면 거래량이 이제 현물로 거래가 많이 되어야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제가 업비트 이더리움 거래 창을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가격이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올랐죠.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자, 비트코인 조금 더 낮긴 하지만 거래량이 조금 더 나와줘야 폭발적인 단기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이네요. 자, 이제 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참고만 하실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셔야 되고요. 자, 단기적으로는 저는 수개월 내 상승이 올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중기는 23에서 24년을 얘기합니다. 자, 약 보합 정도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25년 그 이후는 대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기 왜 상승이 가능하냐? 소위 말해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순환하는 거죠. 자, 계속적인 응축도 없고 계속적인 확장도 없습니다. 지금 한 템포 정도 쉬어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 저는 그래서 수개월 내 어떤 상승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중기로 자, 글로벌 규제, 미국과 제일 중요한 유럽이 있죠. 23년, 24년까지도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요. 지금 Great Reset이라고 하는 거 이루어지고 있죠. 자, 전 세계 금융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게 2, 3년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로 보면 왜 25년 이후로 상승이냐? 소위 지난 3번의 비트코인 반감기, 그 이후 1년에서 1.5년 후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25년 중순이나 말 정도가 됩니다. 자, 규제가 도입되는 거 23년, 2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5년부터는 규제가 확립이 되겠죠. 자, 국제표준 제가 말씀드렸던 ISO 2002 이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표준입니다.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표준이 아니죠. 자, 유예기간 얼마나 줍니까? 이 금융 파이낸셜 시스템을 바꾸는데 2년에서 지금 25년 11월까지 줍니다. 그 이후에는 무자비합니다. 무조건 그냥 강행을 하는 거고요.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은행들이 코인을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 줬죠. 자, 이게 시행일이 공교롭게도 25년 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코인 과세 언제부터 합니까? 2년 유예가 됐죠. 25년부터 과세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당연히 당장이라도 승인되면 좋겠지만 글쎄요. 규제도 들어와 있지 않고 표준도 없고 세금도 없는데 ETF를 당장 승인한다? 저는 당장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자, 단기 상승의 트리거는 뭐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 자,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 왜 제가 이전 말씀드렸지만 실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서 분명히 어딘가 박살이 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 금리 인하했을 때 과거 통계적으로 주식이 떨어졌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은 베이비 스텝 포함이죠. 그 다음에 최고점 올린 다음에 금리를 일정 수준 유지시키겠죠. 거기까지입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하시킨다면 주르륵 흘러내릴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이제 단기 상승이 온다면 적정량을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손실에 있는데 굳이 막 억지로 판다? 그것은 사실 뭐 저는 비추이고요. 어떤 사람은 10%, 20%, 어떤 사람은 뭐 50% 이상 팔 계획을 가질 수 있겠죠. 저는 어느 정도 판 이후에 2, 3년간 사실 겨울잠 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5년, 26년까지 그냥 주구장창 버티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뭐 준비해본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근거 그리고 저의 어떤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꼭 신중하게 하시고 또 철저하게 분석해 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